자, 이리스 미싱 링크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뒤에서 좀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아직 어느 곳에서도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아직 정식 출시가 되지 않은 일본 인디게임 이리스 미싱 링크 여러분들의 박수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레이즈 미싱 링크에서 한국어 현지화를 담당하고 있는 조승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좋은 기회를 주신 플레이엑스포 사무국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발표 자리까지 오기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게임을 소개하는 자리다 보니까 이 발표를 관람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껴지실지 좀 고민을 하면서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발표하는 저는 오늘로 19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PPT 디자인이나 뭐 발표 내용에 좀 부실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레이즈 미싱링크 소개에 앞서 일본에서 만든 인디게임을 소개하다 보니 부스에 상주하고 계신 저희 일본인 개발자분께서 발표를 다시 못하시고 제가 대신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게임은 푸드트럭 존 근처에 있는 C52에 있는 부스에서 게임을 체험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 번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푸드트럭 쿠폰 받으신 분들 계시죠? 예, 군것질 하시면서 편하게 저희 부스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상에서 4차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이레이즈 미싱 링크 말고도 각종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레이즈 미싱 링크에서 한국어 현지화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식 디스코드 커뮤니티와 스팀 페이지에 공지를 등록하는 등의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도와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게임 테스트 플랫폼 플리더스에서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스로도 플리더스 분들이 아마 참여를 해주셨을 텐데 관심 있으시면은 좀 들러주십시오. 저희 부스도 같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디게임 QA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QA란 품질 검수를 뜻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펀 QA라는 방식으로 인디게임 QA를 진행합니다. 펀 QA란 쉽게 말해서 피드백을 왕창 적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레이즈 미싱링크에서도 똑같이 Q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폴란드 인디게임 크라임씬 클리너에서 한국어 현지화 담당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국 인디게임사 동네게임즈에서 현재 내부 QA를 담당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게임 테스트 플랫폼 G라운드에서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는 만큼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저를 아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없으면 말고. 그분들에게 아주 반갑게 인사를 드림과 동시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레이즈 미싱 링크를 만든 저희 퍼머넌트 파피루스 팀은 크툴루 신화를 소재로 한 창작을 소재로 하고 있는 시나리오 제작 서클입니다. 대표작으로는 크툴루 신화 TRPG 스팅 시나리오집 란테고스의 선잠, 버그샤스의 칭식, 우보 샤틀라의 회상 등이 있으며 현재 비디오 게임 개발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팀에서 제작한 시나리오가 리플레이 동영상화되어 현재 17만 회를 넘어갈 정도로 크나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작인 크툴루 신화 AR은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실제 공간을 걸어다닐 수 있는 TRPG 형식의 게임으로 약 5만 건의 다운로드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이폰, 윈도우, 맥 플랫폼으로 출시하였으며 시나리오는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스타일로 게임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트레일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이레이즈 미싱링크는 크툴루 신화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TRPG풍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게임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기묘한 카드 게임 이레이즈에 숨겨진 수수께끼를 파헤치는 소년, 소녀들이 그 배후에 존재하는 크툴루 신화의 신들에 맞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게임은 TRPG 게임이 아니라 TRPG풍 스타일을 가진 게임입니다. 우선 TRPG에 대해 먼저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참가자들이 테이블에 모여 앉아 정해진 규칙과 주사위를 바탕으로 각자의 캐릭터를 연기하며 대화를 통해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아날로그 상호작용형 게임입니다. 기존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있던 오프라인 TRPG의 최대 단점은 요즘 시대에서는 채팅, 음성, 시각화, 가상현실 및 자동화라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 거대한 온라인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레이즈 미싱링크는 이러한 TRPG의 일부 요소를 차용하여 게임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자인 샵 6님은 예전부터 색상에 식별자 이상의 의미가 담긴 낙하형 퍼즐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낙하형 퍼즐과 카드 게임의 컬러 시스템을 결합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이 이레이즈 미싱링크의 시스템의 원형입니다. 또한 어드벤처 노벨 파트는 전작인 크툴루시나 AR을 개발할 때 제작했던 스크립트 엔진을 발전시키는 형태로 구현이 되었고요. 크툴루시나 AR에서는 화면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프로그래머인 샵 6님이 혼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소 투박한 외관이었습니다만 이레이즈 미싱링크에서는 샵 6님이 만든 프로토타입을 디자이너인 이토유 님이 업데이트해 나가는 체제가 되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전작과 비교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일부의 프로토타입의 화면 디자인이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현재까지도 디자인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마법을 쓸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여러분들은 혹시 소원이 있으신가요? 저는 돈 많은 백수가 꿈입니다. 원래 꿈은 크게 가지는 거랬어요. 인게임 스토리는 나츠야기 우즈라가 퇴원을 한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츠야기 우즈라는 불치병을 겪고 있던 도중 완치를 받게 되고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학교 생활을 다닐 수 있게 되는데요. 우즈라는 동급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레이즈라는 카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는데 이 카드 게임에서 최고 랭크를 달성하게 되면은 마법으로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소문이 그럴싸하게 속삭여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거리에서는 연쇄 의문사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건들은 마법사의 짓이라는 소문이 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영향은 우즈라의 주변에도 미쳐 서서히 평화로운 일상에도 수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소년 소녀들은 때로는 사건을 조사하고 때로는 위험한 탐색에 나서며 더욱 강한 덱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크툴루 신화의 심연에 다가가는 행위라는 것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이레이즈 미싱링크에서는 플레이어 여러분들이 직접 카드 덱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덱을 구성하시면 배틀에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건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레이즈 미싱링크에서는 일반 카드와 크리처 카드가 존재하는데요. 일반 카드는 나 혹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카드들을 뜻하고요.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카드라면 나 혹은 상대에게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데미지를 입히는 방식이고 아니면 크리처 카드를 획득하는 버프를 얻는다던가 상대 현재 패를 모두 지워버리는 등 각종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크리처 카드는 일종의 펫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매 턴이 진행될 때마다 상대에게 데미지를 넣는 등 부가적인 요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레이즈라는 카드 게임을 통해 배틀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카드로 상대 HP를 모두 소진시키거나 덱을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데요.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해당 카드의 코스트를 모으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게임에 등장하는 타스의 라벤더구라는 카드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아무색 하나 그리고 빨간색 하나가 코스트인데 코스트를 채우기 위해선 중앙에 있는 블록들을 모두 깨트려야 합니다. 현재 초록색과 빨간색이 보이실 텐데 아무색 하나를 코스트로 넣으려면 초록색 혹은 빨간색 블록을 3개 이상 나란히 나열하여 깨트리면 되고 빨간색 코스트는 빨간색 블록을 3개 이상 나열하여 깨트리면 코스트가 수집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코스트를 모두 모으면 카드를 내려놓고 자신의 턴이 종료되면 해당 카드가 사용되는 방식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여러분은 실제 교토거리가 배경인 마을을 돌아다니며 친구들 혹은 어른들과 인연을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교토 산조카이 상점가라는 일본에 실존하는 건물과 콜라보를 진행하여 해당 상점가에 있는 실제 가게들이 저희 게임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는 단순히 교토라는 배경뿐만이 아닌 교토 그 자체를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가게를 돌아다니며 각종 스탯을 싹 올리거나 정신력 수치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후스랄 TRPG 방식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양한 스탯들이 있으니 모두 골고루 잘 분배해서 우주라를 성장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상을 보내는 동안 주인공 우주라는 성장하게 되는데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 똑똑해지고 운동장에서 놀면 운동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들과 친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성장한 능력치는 위험에 직면했을 때나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겼을 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원하는 카드를 얻기 위해 혹은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 충분히 훈련해 두는 게 좋겠죠.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에 마주치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는 정신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캐릭터의 정신 상태는 정신력 포인트로 표시되며 이를수록 관계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관계에 빠지면 이벤트 내용이 바뀌거나 능력치에 대해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부르기로 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캐릭터 소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주인공인 나치아기 우즈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현재 교토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으로 불치병으로 인해 장기간 입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모든 이야기는 그녀가 퇴원을 시작한 후 첫 등교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은 오노 사츠키라는 친구입니다. 우즈라의 동급생이자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 소녀인데요. 주인공과의 만남은 그녀가 제안한 샤크 트레이드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샤크 트레이드란 초보자를 속여 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걸 뜻합니다. 또한 우즈라와 같이 다니는 아주 친한 친구인 오노 사츠키는 유독 친구라는 말을 되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과연 오노 사츠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친구라는 말을 싫어하게 됐던 걸까요? 마지막으로 코미야마 유카입니다. 그녀 역시 우즈라의 동급생이자 우등생인 소녀입니다. 이 친구는 현재 만화가 지망생을 꿈꾸고 있어요. 그 실력은 중학생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성적이 매우 우수하여 리더를 맡기에 적합하지만 정해진 그룹에 속하지 않으려는 독불장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나머지 친구들도 매우 많습니다만 시간상 설명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아쉽네요. 궁금하시면 저희 C52 부스로 오셔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많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게임의 로드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5월에는 플레이엑스포에 맞춰 스토브를 통해 데모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12월에는 스팀과 스토브를 통한 얼리 액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2027년 1분기에는 대망의 정식 출시와 동시에 안드로이드, iOS, 닌텐도 스위치로 플랫폼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플레이엑스포 기간에 맞춰가지고 스팀 플랫폼에도 저희가 체험판을 출시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저희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토브에만 먼저 우선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스토브에만 체험판이 올라간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본인 개발자분의 코멘트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개발자님 나와주시지는 못하시고요. 현재 부스에 계십니다. 멀리 비행기 타고 와주셨어요. 디렉터이신 샵6님의 코멘트를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韓国の皆さんこんにちは。
イリーズミッシングリンクの開発者のシャープロックです。イリーズミッシングリンクは色に役割を持たせたいカードゲームの、カラーの概念を、パズルゲームに持ち込みたいということで発想したのが始まりです。このゲームは、やりたいことを、たくさん詰め込んだゲームですので、皆さんにも楽しんでいただければなと思っています。 네, 참으로 멋진 말이었네요. 혹시 마지막으로 Q&A를 가지려고 하는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 네. 네, 혹시 질문이 뭘까요? 카드 게임에서 적색 만화랑 청색 만화 그렇게 두 개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만화의 색깔별로 이런 뭐 특성이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아, 색깔마다 특성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카드마다 코스트가 정해져 있고 그 코스트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수집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게임 설계를 해놨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어 현지화만 담당하다 보니까 좀 자세히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C52 부스에 오셔가지고 개발자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아, 멀티플레이 되나요?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멀티플레이 되는 게임인가요? 시나리오 게임인가요? 아, 멀티.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들었을 때는 멀티 게임을 추가를 예정하고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추가를 하실지는 약간 애매한 상태네요. 이것도 C52 부스에 오셔가지고 개발자님과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부스를 체험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일본에서 만든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이 현지 로컬라이징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제 게임을 이제 직접 체험해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통역사 이제 번역사입니다. 직업이 이제 하다 보면서 이제 로컬라이징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토라는 이제 지역 고유의 문화도 있고 그리고 일본어 특유의 이제 표현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잘 번역하셔가지고 이제 저 즐겁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저기 뒤에 분 중간에. 네, 안녕하십니까. 게임 사업부에서 일하고 있는 장은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지화 작업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게 아무래도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일본 내에서 사용되는 단어 문장들이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문장을 알려드리자면은 어이 스트라이크 존 흔들리고 있잖아 라는 대사였는데 저는 원래는 이걸 이렇게 그대로 옮겼어요. 스트라이크 존이 흔들리고 있다 라고.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문장의 정확한 뜻은 이제 논점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뜻이었고요. 근데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한국 플레이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나중에 수정을 진행하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많은 기간 동안 다듬어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도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아, 네, 저기 앞에 분. 지금 PV 봤을 때는 보통 한두 시간으로 그러니까 좀 장기 요소가 보이는데 예상 플레이 시간이랑 다회차 요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일단 저희가 1장, 2장, 3장이 총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시연으로 데모를 출시래.
데모 버전은 1장입니다. 1장의 플레이 타임은 한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다회차 요소는 그렇게 막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스토리가 정해진 대로 따라가긴 하는데 중간중간에 플레이어의 스탯에 따라서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해당 상황에 대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스토리를 못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요소를 보고 싶다라면은 다회차 플레이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냥 본편만 보고 싶다라면은 다회차 플레이가 안 될 수도 있고 라고 해서 좀 애매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네,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어 현지화 담당 조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